안녕하세요, 구자일입니다. 이번에는 몸에 좋은 한약 세 번째 시간인 의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약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인은 율무를 뜻하는데요. 분류는 리수퇴종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리수퇴종약은 몸속에 있는 수액대사를 원활히 해서 조직으로 빠져있는 물을 혈관으로 되돌린 후에 소변이나 대변으로 다시 내보내는 것을 리수퇴종약이라고 합니다. 기원을 보면요, 의인은 벽과에 속한 다년생 식물인 율무의 성숙한 종자를 가을에 과실이 아주 성숙했을 때 채취한 후에 건조하고 그리고 나서 바깥 껍질을 제거한 것을 율무라고 칭합니다. 성상은 계란형으로 양끝은 다소 오목하고요. 대략 길이는 약 6m 정도 됩니다. 등 쪽은 둥그렇게 되어 있고요. 흰색을 띠고 있으며 반대쪽인 아래쪽은 홈이 있고요. 길게 갈색을 띱니다. 의인의 성미는 좀 시원한 편입니다. 그리고 맛은 좀 약간 좀 단맛이 좀 나는 편이죠. 의인 역시 무독한 약재로서요. 첩당 9에서 30g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의인은 보통 다량 쓰는 편이고요. 특히 비만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첩당 일반적으로 30g을 쓰고 있습니다. 의인은 금기증이 있는데요. 변비가 심한 사람과 임산부는 이 의인, 즉 율무를 과량 장복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의인의 성상이고요. 보시다시피 껍질이 있고 껍질을 까면은 속에 알맹이가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둥그스런 면은 하얗고요. 그 반대편 면은 깊은 골이 패여져 있으며 약간 갈색을 띠고 있죠. 의인의 한방적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의보감에서는요, 의인이 근육계에 갑자기 경련이 일고 오그라드는 것을 치료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인을 죽을 써서 장복하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건각기와 습각기를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각기는 부종이 없는 무릎이나 발목 관절의 질환을 뜻하는데요. 보통 발을 펴거나 발목을 펴거나 무릎을 펴거나 굽히기 어렵고 저린 증상이 있거나 할 때 저린 증상이 있고 무릎이 붙지 않았을 때를 건각기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무릎에 굽히거나 피는데 문제가 있고 저리거나 통증이 있는데 동시에 무릎이 부었을 때 혹은 발목 관절이 부었을 때는 습각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 보통 이제 할머니분들, 할아버지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웅리인이 이제 앵두씨인데요. 앵두씨와 함께 죽을 쑤어서 장복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의인은 성질이 완만하기 때문에요. 다량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단 대변이 아주 굳은 사람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과량을 장복하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신농본초경에서도 의인은 근육이 저린 증상을 치료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의인의 임상적 활용은요, 보통 한방에서 의인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이제 현대인들 운동 부족에 칼로리를 아주 많이 이제 몸속에 집어넣죠. 그래서 배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침에 잘 붓고요. 이런 분들에게 의인을 아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면서 부종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관절에 무리가 가고 관절에 구신분리가 있고 하시는 분들은 의인을 다량
장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창출이나 우수를 함께 넣어서 달여 드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장염으로 설사를 지속하는 환자에게도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은 조직에 빠져 있는 물을 수액대사를 원활히 시켜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만성장염으로 설사를 지속하는 사람에게도요, 산약과 창출을 함께 배합해서 의인을 복용하시면 설사를 먹게 하고 장염으로부터 증상 개선을 이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폐렴이나 폐 농량으로 객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기침이 오래 가시는 분들도 의인이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로결석에서도 간혹가다 쓰이는데요. 의인을 먹으면은 오줌을, 몸속에 있는 물을 오줌으로 많이 배출시킨다 그랬죠.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서요, 요로에 있었던 결석을 내보내는 부수적인 효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피부질환에도 의인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임상례들을 보면 기미나 주근깨, 특히 사마귀와 같은 피부질환에도 의인을 복용시켰을 때 증상 개선이 있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의인을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암 환우분들 이럴 때 의인을 잊지 마세요. 항암 후에 보통 어떻습니까? 장 점막이 항암제로 인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죠. 그래서 설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 의인을 장복하시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폐렴이나 폐농량으로 기침이 많거나 객혈을 하시는 분들도 의인을 한번 복용해 보시고요. 특히 림프절 절제나 암성 부종이 있어서 복수가 차거나 혹은 팔다리가 부으시는 분들도 의인을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여성암이나 소화기암 환자분들, 이제 암 치료는 끝나서 사회에 복귀를 했는데 재발의 두려움을 항상 갖고 계시죠. 연구 논문에 의하면 비만이 재발률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암 환우분들 비만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BMI 수치가 높으신 분들, 최소한 암 환우분들은 재발 예방을 위해서 BMI 수치를 30 이상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25를 넘지 않는 것을 저는 환자분들에게 추천을 하는데요. 본인이 30이 넘거나 아니면 좀 비만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살도 빼고 암 재발도 확률도 낮출 목적으로 의인을 한번 복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